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새로운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글이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금석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개인과 그다음에 기업한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기업의 어떤 방법과 지금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전략 수립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고 그와 또 기업의 어떤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디지털화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기업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좋은 툴을 만나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그것들을 이제 기업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전략을 얘기하면 이제 원가를 줄이거나 이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혹은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기술은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은 기업에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마존고라고 하는 무인 상점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가 절감이 아니고 고객한테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 그래가지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해피하게 만들고 고객 익스피리언스를 증가시켜서 사실 이제 수익을 증대시키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무인 상점을 만들겠다 할 때는 조금 인건비 감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틀리지는 않지만 보다 큰 어떤 그림을 보고 보다 큰 어떤 좋은 전략을 선택을 했다면 사실 아마존과 같은 전략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미스얼라이먼트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어떤 성공, 실패를 이제 좀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계랑 인공지능의 굳이 이제 차이를 나누자면 통계, 즉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실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난리지가 뭔지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인공지능은 사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딕을 하는데 뭐 이게 불량이냐 아니냐, 암이 걸릴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암이 걸린 환자한테 가장 최적의 트리트먼트 플랜은 무엇이냐 하는 어떤 솔루션을 찾는데 사실은 더 목적이 있고요. 특히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딥러닝 기술은요. 기술의 특성상 왜 혹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참 알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그러면 나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경영 환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왜인지를 캐는 순간, 그 다음에 왜인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 현상이 이미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들은 이제 왜를 알기보다는 빨리 솔루션을 파악해가지고 그때그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왜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빨리빨리 대처할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아직은 인공지능 자체한테 전부 다 맡기는 것보다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먼저 검증을 하고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게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비전을 통해 가지고 얘가 불량이네 아니네 하는 걸 판별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능력보다는
카메라의 어떤 컴퓨터의 눈의 능력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상당히 타당한 어떤 우려 같습니다. IT의 어떤 시장이나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많이 하는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프 커브라고 하는 거를 그리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어떻게 이제 조금 약간 버블이 됐다가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커브를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이. 가트너에서 2020년도에, 작년이죠, 지금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그 하이프 커브에다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버블 상태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은 약간 과열됐다라는 얘기고요. 이 과열은 언젠가는 이제 꺼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갑자기 꺼져가지고 닷컴 붕괴처럼 이제 꺼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을 몇 개 한번 꼽아 봅시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옛날에 다 닷컴 회사였어요. 그쵸? 그때 다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회사가 됐거든요. 닷컴의 방향은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산업 주류인 어떤 B2C라고 하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향은 맞았고, 닷컴이 붕괴를 했다라는 건 사실 시장이 좀 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난립하던 회사들 중에 사실 쭉정이들은 빠지고 정말로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얼마나 급격하게 겪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겪을 거고요.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새로운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글이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인공지능을 잘 사용한 회사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에 아주 강력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굉장히 잘 활용한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위기이면서 이제 기회라는 거죠. 내가 닷컴에서 망하는 회사가 될 거냐, 아니면 닷컴에서 살아남아서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가 될 거냐가 이제 결정되는 시기가 곧 올 건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잘 써야 되는 게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인공지능 내에서 그럼 다음 어떤 기술이 더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아마 넥스트 스테이지에 이제 더 관심을 받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은 암이 걸릴 것이다, 아니다, 이 환자가, 혹은 주식이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예측의 중심이 됐다면, 사실은 강화학습 영역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인 암에 걸리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트리트먼트 플랜이냐 하는 것까지 사실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딥러닝은 일단 데이터셋을 주면은 그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파악하는 거라면, 이 강화학습은 사실은 현재 세계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어떤 모델과 인터랙트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고,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좋았으면은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결과가 나빴으면 그 행동을 안 하고 하는 식으로 인터랙트를 하면서 런을 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쪽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AI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답은 굉장히 높다. 소비자 측면에서 2018년도 첫 번째 분기에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 세 번째로 많이 팔린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도 적고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숫자나 혹은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3위였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런 신기술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술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고 사용할 능력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많이 사용하는 비율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1등입니다. 공급자,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혹은 수익성을 창출해보자 하는 데에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학계는 어떠냐? 제가 속한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 이제 IT 경영인데 그게 이제 저희 연구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협회에서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데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소비자, 공급자, 그다음에 학계, 인공지능의 역량을 보면 저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왜 그러느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고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기업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학계라던가 혹은 전문 기업들과 이제 손을 잡고 하는데 근데 지금 KT가 지금 고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를 보면 다양한 도메인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어떤 장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셋과 장점을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